시골에서 자랐다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어요. 직업이라는 게 내가 뭐를 하든 지겹도록 반복을 해서 거기서 기능이 습득이 된다고. 그 지겨움을 견뎌내야 돼. 그걸 단순한 일을 하다 보면 거기서 굉장히 창의적인 게 나오고 즐거움이 생겨. 교양은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어떤 거를 탐구하면서 얻어지는 태도야, 태도. 자기를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자기가 제일 잘하는 분야라고. 내가 무슨 직업을 갖더라도 내 이거를 수식해주는 이 형용사를 찾는 일이야.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찾았으면 좋겠어. 4학년 졸업할 때쯤 되면 여름방학이면 졸업생이 하나도 없어. 다 취업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그걸 평가해서 그거를 정보기기에 저장해서 그다음에 분석을 하고 그거를 내가 원하는 부분 쪽에 활용해야 되는 어떤 이런 프로세스가 이건 IT 하는 사람만이 아니야. IT가 아닌 사람들도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를 만드는 사람들일 거고 그걸 향유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후배일 거라고. 연봉 중요하지. 연봉 중요한데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겠지만 연봉 물어보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자기가 받았던 최고 연봉을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직업에 있어서 그 정도 위치에 가면 그 정도 받는 거라는 어떤 인포메이션만 줄 뿐이지 그 연봉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정규 임원으로 있을 때 2억 받았다고 그러는 게 그게 2억을 평생 받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내가 뭘 좋아하는 건지 내 마음이 어디로 자꾸만 흘러가는지 잘 주시해 보시라고. 저는 여기 써있다시피 김진회라고 하고 IT 전문가라고 하지만 IT 전문가라고 해서 IT 전반에 대해서 전부 다 아는 어떤 전문가는 아니에요. 아니고 내가 이제 직업으로 있었던 그런 그 분야만 이제 선별적으로 아는 거고 기본적인 다른 분야들은 기본적인 어떤 소양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IT 전문가라고 하지만 전문가는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10개를 모르고 1개만 잘하는 사람이 전문가고 제너럴리스트는 1개를 몰라도 19개를 다 아는 사람을 이제 제너럴리스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시야는 좀 좁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궁금해하고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대답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지식은 가지고 있으니까 강의하는 중에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좀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사회 졸업생이고 사는 데는 여기 송현에 살았어요. 지금도 아버지가 거기 사시고 저도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내려와서 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하고 자주 만날 거예요. 여기 지금 돌아온 사람들이 1, 2학년이죠. 1학년 손 들어봐. 이렇게. 2학년 나머지. 야, 덩치들이 되게 좋다. 우리는 되게 적었었는데 덩치들이 좋네.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만난다는 생각에 어저께 밤을 좀 설쳤어. 여러분 중학교 때 기억을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내려고 그래도 45년 전에 다녔기 때문에 중학교 때 뭐를 했는지 무슨 고민을 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 그래서 이거를 내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선배로서 어떤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었고, 그걸 잘못하다 보면 IT나 이런 쪽뿐만 아니라 선배들을 보는 시각도 좀 나빠질 것 같아서 거절하려고 하다가, 이 어린 친구들이랑 만나는 것도 정말 일생에서 그렇게 쉽지 않은 기회다,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수락을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어요. 일단 IT 이게 이제 선배와 만남이고 그 진로에 관련되는 거니까 IT가 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그다음에 직업인으로서 가져야 될 소양 정도만 설명하고 여러분들하고 그냥 자유롭게 얘기를 할게요. IT라는 것들은 저도 이제 여기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유신고등학교로 갔는데 유신고등학교에서 시골에서 공부하다가 유신고등학교 가니까 거기는 날고 기는 놈들이 굉장히 많았어. 특히 이제 거기는 연합고사 그러니까 추첨해서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 시험 봐서 되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거기를 뭐 장학생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나는 그냥 교과서만 보고 달달 외우는 정도였고 다른 애들은 다른 지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팝송도 잘 알고 기타도 잘 치고 도대체가 얘네들이 나하고 같은 애들이야?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 촌에서 가나고 이게 도농 간에 이렇게 그 학생 격차가 이렇게 심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여기서 다른 도시에 있는 애들은 학교 끝나면 뭐 학원에 가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근데 여러분들은 뭐 그런 학원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 못하는데, 그래도 접촉하는 어떤 문화적 컨텐츠의 그 인터페이스는 거의 비슷해. 핸드폰 있지, TV 있지, 그 다음에 EBS 보지, 그 다음에 선생님들하고 어떤 뭐 이렇게 적은 인원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공부하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여기서 공부하는 거가 저쪽에 인원 많고 하는 도시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골에서 생활했던 게 핸디캡으로 옛날에는 작용했었는데 지금은 나는 그거 핸디캡이라고 생각 안 해. 처음에는 그게 서로 뭐 내가 세련되진 못했지. 내가 시골에서 올라가서 세련되지 못한 어떤 그런 학생이었지만 그 살다 보니까 이 시골에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하시는 농사들 봤던 거, 그 다음에 뭐 자주는 아니겠지만 뭐 부모님들을 도와드려서 삽질을 한번 했다든지 낫질을 한번 했다든 그런 경험이 살면서 굉장히 자기한테 큰 역할을 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나한테 다른 어떤 그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 일일이 세세하게 설명하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시골에서 자랐다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어요. 그래서 일단 IT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졸업해서 이제 IT 학과를 진학을 했는데, IT 졸업하면 어떤 진출로가 있느냐면, IT라는 게 분야가, 일단 IT 분야가 이제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 코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맨 바깥 머리가 있는데, 이 코어 부분은 윈도우, 뭐, 안드로이드, 뭐 이런 어떤 운영체제, 아주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탑재되고 설치되어야 되는 어떤 소프트웨어. 이걸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그러거든요.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쪽에 개발하는 인력으로 나가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층에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네트워크, 네트워크 특정한 분야, 네트워크,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어떤 다른 어떤 기술적인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층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는 이쪽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는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일반 회사에서 이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걸 가지고 자기 업무에 맞게, 자기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을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쓰는 것들을 통틀어서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응용한다고 그래서 응용이야. 이제 여기 응용에는 이제 일반 회사, 은행 회사, 그다음에 삼성전자에서 처리하고 있는 어떤 그 시스템, 그 다음에 게임 회사에서 하는 어떤 시스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접하는 엑셀이나 워드,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 응용 프로그램 안에 속해요. 그래서 이 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은 이 세 분야로 이렇게 나눠져서 가는데, 우리나라는 내가 졸업할 때는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쪽이 굉장히 취약했었다고. 이건 전부 다 미국 걸 썼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 윈도우 시스템 같은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긴 한데 그걸 사주서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실패한다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해외 유학 가서 유학 간 친구들이 이제 이런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그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응용 프로그램, 그 다음 층에 있는 어떤 시스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뭐 오라클,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회사에 취직하는, 이것도 그 당시에는 없었던, 국내에 전혀 그런 회사가 없었어. 외국 가야지만 배웠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 보통 졸업생들의 90% 이상은 이 응용 프로그램 쪽에 종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 전산실에 가는 것, 그 다음에
그다음에 그 특정한 그 시스템을 의뢰받아서 개발해주는 SI 사업을 하는 사람, 뭐 그다음에 뭐 일반 제조업체, 뭐 이런 쪽으로 가는 어떤 그런 부분 이제 졸업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진로가 이제 만약 IT를 전공한다면 이 세 분야 쪽에서 결정이 될 텐데 지금은 시스템하고 이 코어 부분 쪽에 인기가 최고야. 이 코어 부분 쪽에.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 취직, 구글에 취직하고 연구원으로서 그다음에 게임 회사에 취직도 하고 게임도 응용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시스템적인 어떤 요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AI, 그다음에 자동화. 이 자동화도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다 자동화라는 어떤 말도 있었는데 이 자동화가 그때는 말만 있었고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뒷받침되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실체가 없었어. 근데 지금은 이게 실체가 있잖아. 이 실체가 있다. 이게 이런 어떤 이론이 만들어지고 이론이 기반이 된 어떤 실물들이 만들어지는 건 한 2, 30년 걸려요. 지금 막 이슈가 됐던 어떤 것들이 시스템화 되는 거는 한 2, 30년 후라고. 그래서 2, 30년 전에 이걸 배워가지고 이 전문가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뭐 이슈가 됐다고 해서 바로 그런 어떤 실체들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기술적인 거는 다 그래. 그래서 이론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실제로 적용한 어떤 사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쪽에 지금은 그 AI나 이런 쪽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 사람들 연봉은 되게 높아요. 보통 초임이 한 7천에서 8천 정도 돼요. 7천에서 8천은 되게 높은 금액이에요. 이게 월 얼마야? 얼마니? 뭐 한 5, 600 받는 거지? 5, 600 받는데 우리 최저임금이 한 얼마지? 100만 원 조금 넘나? 120, 130 정도 되잖아? 되게 높은 금액이라고.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 기술자로 성장을 하게 되면 인정받게 되면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받아요. 중견 어떤 시스템 프로그래머들은. 이런 것들로 이제 자기가 기술만 개발되면 이렇게 고액의 연봉을 가지고 이제 진출을 할 수는 있는데 이건 극소수 사람들이 그렇고 대부분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인 회사에 들어가서 일반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연봉을 받아. 그렇지만 IT라는 어떤 기술적인 어떤 기술자들이 이제 일반 직원들하고 섞여서 일하기 때문에 좀 고단한 부분이 있어요. 이 IT가 일반 뭐 이런 어떤 전문 회사의 IT 인력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차별화가 없는데 이런 일반 회사에서는 이 IT 인력과 비IT 인력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다고.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이 IT 하는 사람들의 일을 주는 거고 IT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일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의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IT 하는 사람이 잘못 생각하면 왜 나는 자꾸만 일만 받아서 누구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지? 그래서 불만이 많다고. 그 다음에 이 업무가 IT라는 업무가 되게 대량의 데이터를 회사의 데이터를 핸들링 하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요. 잘못하면 회사 전체가 데이터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 책임 소재도 굉장히 그래서 민감하다고 스트레스가 많아.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의 근무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요새는 시간의 근무가 뭐 법정 근로 시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많이 안 한다고 하더라도 시스템 담당자들은 몰래 나와서 해. 회사에서 나오면 안 돼. 회사에서 시간대 딱 직원들이 오버타임 근무를 하면 오버 근무를 하게 되면 페널티를 물게 돼 있는데 회사 니도 왜 이렇게 일 많이 시켰어?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근로 시간을 줄여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근로 시간을 위반하지 않고 이렇게 유도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일이 안 돼. 그러니까 IT 직원들은 밤에 몰래 나와서 일을 해요.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거기에 대한 대가도 못 받고 안 할 수도 없어. 그런 어떤 어려운 직업이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이 요새는 이 분야에서는 인기가 있는데 응용 프로그램 쪽에서는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족해가지고 난리야. 4학년 졸업할 때쯤 되면 여름방학이면 졸업생이 하나도 없어. 다 취업하고. 지금 뭐 취업 안 난다고 그러는데 학교 가면 없어. 나도 이제 그 기업에 임원으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좀 구직해서 좀 갖다 쓰려고 그래도 우리 같은 작은 회사들은 안 와. 그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인기가 있는데 이게 아까 말한 처럼 그런 어떤 불편하고 자기 IT 그 업무 자체가 신세대라고 생활 패턴하고는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잘 지원을 안 해요. 하는 사람들은 이 코어 부분 쪽으로 자꾸만 몰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IT를 전공하게 되면 나갈 분야는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일단 그래서 그 IT 쪽으로 좀 많이들 지원해 주고, 근데 이게 IT라는 게 좀 성격이 이제는 이 IT를 전공한 사람들이 IT만 하는 게 아니라 IT가 아닌 BIT들도 IT처럼 해요. IT화 돼 있다고. 그래서 그걸 안 하면 시대적으로 낙후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이게 뭐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19세기에 살았던 사람인 것 같은데 인간의 지성에서 4가지 기술을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게 참 재밌어서 내가 이렇게 받아 적어왔는데 탐구 발전의 기술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 지식을 가지려면 이거를 소양을 갖춰야 된다는 의미예요. 기억하는 기술. 그다음에 1900년도 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좀 지금하고 표현은 좀 달라요. 발표하고 전달하는 기술. 이게 이제 그 인간 지성이 가져야 되는 4가지 핵심 기술 요소야. 탐구하는 기술, 탐구하고 발견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 탐구하고 발견한 기술들이 여러 가지인데 그게 그 중에서도 어떤 게 좋은 기술이고 어떤 게 가능한 기술인지 판정하는 어떤 판정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전부 다 그 프로세스를 전부 다 기억해서 그걸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발표하고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이건데 이걸 이제 현대적인 정보화 시대에 이렇게 맞춰보면 정보 수집 기술이고 평가 기술이야. 여기서 기술을 능력이라고 표현해도 읽어도 돼요. 그다음에 이거는 기억하는 기술은 사실 이 데이터가 너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컴퓨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현대에 사는 모든 지성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대응되죠.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걸 평가해서 그거를 정보기기에 저장해서 그다음에 분석을 하고 그거를 내가 원하는 부분 쪽에 활용해야 되는 어떤 이런 프로세스가 이거는 IT 하는 사람만이 아니야. IT가 아닌 사람들도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뭐 초등학교 때 정보기술 교육도 있고 프로그래밍 교육도 하고 하는 이유가 이 방향으로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자고 그래서 그런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 세대가 아닐 거야. 여러분들은 그거보다 조금 앞선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저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이런 시대에 살 거라고.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를 만드는 사람들일 거고. 그걸 향유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후배일 거라고. 그래서 정부는 내가 전공을 안 하더라도 이런 어떤 시각에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되게 이제 공부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이 수집하는 기술은 나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뭐 자료가 어디에 붙어 있고 이걸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이거는 나보다 훨씬 여러분들이 기술이 훨씬 낫다고. 그다음에 정보 평가하는 기술 이거는 여러분보다 내가 나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그 지식 가지고 이걸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보 기기 사용 기술은 여러분하고 나하고 비슷비슷해요. 여러분들이 훨씬 나을 수가 있는 분야예요. 나는 별로 여기에 그 재능은 없어요. 정보 활용 기술은 이거는 발표 기술이야. 발표
자기를 표현하는 기술이라. 이게 제일 중요해. 나중에 내가 아무리 많은 사항을 알고 있고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표현하고 뭐 글이 됐든 뭐 미술이 됐든 어떤 걸로도 표현하지 않으면 그건 없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이 기능을, 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책도 많이 읽고, 자기 표현하는 어떤 능력을 키워야 돼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평가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무슨 기술이 나왔다. 그걸 나는 어떻게 이용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소양들을 가지려면 이런 어떤 기술적인 어떤 그 스킬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서 그걸 정보화 기술 쪽으로 이렇게 대입해 봤더니 딱 이렇게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릴 부분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여러분하고 프리 토킹 합시다. 재밌게 얘기합시다. 직장 생활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들, 소양들. 소양이 이제 뭐 내가 경험한 바로는 세 가지 정도가 있어. 하나는 지겹도록 반복해요. 이 직업이라는 게 내가 뭐를 하든 지겹도록 반복을 해서 거기서 기능이 습득이 된다고. 그 지겨움을 견뎌내야 돼. 이게 예를 들어보죠. 어떤 의사가 있어. 과학자가 있어. 굉장히 퀄리티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 이 사람들은 뭐 창의적인 일만 할 것 같지. 이 사람들은 평생 반복적인 일만 해요. 어떤 얘기, 의사가 이게 뭐 내과 의사다. 근데 내과 의사 중에서도 내시경만 보는 의사이다. 내 위내시경만 보는 회사고, 직업이고, 어떤 사람은 항문만, 그 대장만 들여다보는 의사다. 하루 종일 들여다봐. 10년, 20년 똑같이. 과학자도 마찬가지야. 내가 무슨 유전 분자공학을 전공을 했어. 근데 이거를 무슨 굉장히 창의적이고 뭐 기발한 거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거고, 보통 사람들은 그 세포 안에 있는 RNA 수십만 개가 있다고. 이거를 다 쉰다고. 하나하나. 얘가 무슨 RNA고, 얘 차이는 뭐고, 이걸 뚫어져다 쳐다보는 애들. 평생을 그걸 봐. 그걸 숫자를 쉬고, 그걸 통계를 내고, 다른 거하고 비교하고. 예술가. 미술? 그럼 지금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엄청난 반복을 통해서 얻은 스킬이야. 음악도 마찬가지고. 수학자. 그 다음에 여기 너희들 가르치는 선생님. 매년 똑같은 것 계속 반복한다고. 퇴직하실 때까지. 그게 직업이야. 그게 기본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견뎌내야 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도대체 이걸 못하겠다. 난 직장 생활은 내 적성에 안 맞아 하는 사람들이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른 거를 해야 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른 거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반복을 안 하기 때문에 기술이 습득이 안 돼. 능력이 습득이 안 된다고. 근데 이 단순 반복이 사람을 참 희한하게 만드는 게, 이 단순 반복이 사람을 단순하게 만들 것 같죠? 전혀 안 그래요. 그 단순하게 반복하는 거에서 자기의 어떤 그 일정한 패턴이나 기술들, 그다음에 머릿속에 어떤 정리되는 어떤 이런 희한한 경험을 한다고. 그래서 달인 같은 사람들, 이게 TV에 나오는 달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달인 기술을 익히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런 성취감을 느낀다고. 내가 변하는 성취감. 단순한 게 정말 인간을 단순하게 시키기 위해서 하는 단순이 아니야. 그걸 단순한 일을 하다 보면 거기서 굉장히 창의적인 게 나오고 즐거움이 생겨. 한번 해보세요. 뭐 여러분들도 공부도 뭐 그런 거겠지만 나중에 이제 전문적으로 가게 될 때는 그래서 한우물을 팔라 그러는데 요새는 한우물을 파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한우물을 직업으로 파지 않더라도
취미라도 하는 물을 한번 파보라고. 그런 어떤 느낌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부탁할 거는 이 교육이라는 게 교육 받은 사람을 배출하는 게 교육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이 돼. 뭐냐면 대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책 한 권 안 보는 인간들이 다 엄청나게 많아. 대부분이 다 그래. 거기서 끝이야. 배우질 않아. 뭔가 자기 마음이 열려서 나는 부족하니까 이걸 좀 받아들이겠다는 어떤 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을 것 같지만 TV에서 나와서 나발거리는 애들, 그런 애들 거의 그렇게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지만 정말 입만 가지고 나발거리는 애들은 눈에 보여요. 그런 애들이 많다고. 근데 여러분은 하다못해 여기서 농사 짓는다 하더라도 평생을 어떤 개발, 난 배우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한두 마디만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다 나타나. 말의 뉘앙스에서. 그래서 이 교양이라는 건 갖추는 거예요. 교양은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어떤 거를 탐구하면서 얻어지는 소양 교육, 태도야, 태도. 그런 태도가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나는 바래. 근데 그게 굉장히 살면서 나도 고향이 되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다른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도 굉장히 많이 가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책 같은 거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책을 어느 정도 뭐 1년에 한 120권에서 130권 사가지고 한 70권 읽고 나머지 30, 40권은 다음에 읽기 위해서 이제 책꽂이에다 꽂아 놓는데 이렇게 한 15년, 20년 읽다 보니까 그 머릿속에서 뭐 지식들이 이렇게 막 융합되는 어떤 그런 아주 놀라운 경험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자식들이 내가 이 블로그를 이 소감이나 이런 거, 뭐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블로그에 올리면 내 자식들이 그걸 봐요. 아빠하고 나하고 자식들하고 소통의 창구가 블로그가 될 수도 있어요. 되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그 자식들하고 와이프하고 그다음에 이 블로그를 쓰는 나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는 느낌.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그런 뭐 그냥 저 아버지는 맨날 나가서 돈만 버는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이미지로 아버지로 비치니까 자식들이 나를 보는 시각이 바뀌고 와이프가 나를 보는 시각이 바뀌어서 그게 또 나의 또 자신감으로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배움이라는 게 그게 열린 어떤 배움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그걸 좀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배움이라는 게 꼭 나같이 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채널이 많잖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 그다음에 취미를 가질 수 있는 채널이 많으니까 가지고 있는 그런 채널을 활용하면 재미있는 어떤 생활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맨 마지막에 정보 활용 능력, 그다음 전달 능력, 그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표현 능력이라고. 우리는 이게 되게 부족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샤이하고, 그러니까 좀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어떤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 거기에다가 우리 같은 필수적인 어떤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 표현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10 정도밖에 안 돼.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표현 능력이 옛날 사람들하고 달라서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아져봤자 40%라고 나는 생각이 돼. 그리고 이 표현 능력이 그냥 까불고 막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자기 주장을 펼치고 하는 것들을 그 능력이라고 얘기한다면 많이 부족할 거라고.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거는 잘하는데 그거를 정제하는 능력은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우리가 배우는 그 공부나 이런 것들도 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요. 세상에서 네트워크로 내가 인간 네트워크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라고 다. 수학도 배우는 것도 나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고 음악을 배우는 것도 그래. 네가 제일 그 중에서 너를 표현하는 게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니? 그게 네가 제일 잘하는 거라고. 자기를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지가 제일 잘하는 분야라고.
그래서 이 표현 능력을 좀 길러주세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채널로 뭐 이렇게 요즘 유튜브에 우리 아들 보니까 밤늦게까지 뭐를 해. 유튜브에 방송국을 하더라고. 하여튼 그런 것도 좋아. 하여튼 뭐든지. 뭐 게임을 해서 어떤 자기가 어떤 뭐 그 느낌이나 그런 시나리오를 쓴다든지 뭐 이런 어떤 자기 표현 능력, 그 능력을 좀 기르는 것들. 이걸 어떻게 기르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일단 제일 쉽게 사귀고 그다음에 제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영상 기술이고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런 자기 표현 능력을 좀 이게 공부 잘하고 하고 못하고 훨씬 중요해. 내가 볼 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풍요롭게 살려면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풍요롭지만 심리적으로도 풍요롭게 살려면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 내가 이제 그 얘기,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무슨 사람들이 자기 목표, 인생의 목표나 어떤 직업의 목표를 세우는데 그 목표가 보통 보면 전부 다 자기의 직업, 뭐를 할 건지, 그다음에 자기는 어떤 명예를 날릴 건지에 대해서만 목표를 잡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게 없어. 여러분들은 그걸 탐구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꿈이 뭐예요? 그러면 나는 꿈이 뭐라고는 얘기하는데 그걸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냥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정도야. 나도 그랬으니까. 그건 평생 찾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런 내가 무슨 직업을 갖더라도 내 이거를 수식해주는 이 형용사를 찾는 일이야. 나는 이런 직업을 있는데 나는 정말 끝까지 배움을 놓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정말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직업이 결정이 안 된다고 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거를 그릴 수 있잖아. 이거를 좀 나름대로 설정을 해서 직업을 찾고 그다음에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기까지 내 얘기는. 저희 도서실을 2학년에 쓰고 난 궁금한 게 있어. 여러분들 그 중학교 다니면서 도시에 있는 애들은 학교 끝나고 나서 학원도 다니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 엄마가 다니라고 해서 다니는 게 대부분이겠지만 여러분들은 뭐 해? 학원? 학원 다녀? 어떻게 다녀 여기서? 양평은 버스 쪽으로 버스 타고? 버스. 나는 버스가 그때는 없어서 버스 타는 생각을 못했어. 버스 타고 다니는구나. 그렇다면 도시하고 여러분들하고 핸디캡은 없어요. 오히려 이 작은 학교에 와서 여러 선생님들이 소수의 학생들을 가르쳐주는 이 체계가 훨씬 좋아. 그리고 이 시골에서 살았던 게 나는 처음에는 핸디캡이었어. 쪽팔렸지. 좀 촌스럽잖아. 그래서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여기서 우리가 뭐 낫질 한번 했고, 삽질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논두렁 한번 다듬었고, 뭐 이런 것들 경험이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라. 군대 가서 달라지고, 처음에는. 군대 가서, 이야, 너 낫질 잘한다. 어디서 이렇게 배웠어? 난 맨날 했던 건데요. 그러고 이제 했는데,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은 정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생존하고 직결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여기서 중요하다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그걸 표현을 잘 못하겠어. 하여튼 중요해. 중요한 의미를 나중에 아마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환경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내가 핸디캡이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여기서 이제 졸업하고 도시로 진출을 해서 도시 생활을 많이 하겠지만 나중에 이쪽으로도 많이 또 다시 나처럼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나갔을 때도 그렇지만 돌아왔을 때도 여기 그리워질 거야. 나갔을 때도. 그리고 여기 우리는 맨날 이 여름이면 이게 새파란 것만 보고 자랐다고. 그래서 정서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이 파란 부분만 보고 자라가지고 좀 거칠거칠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전혀 그렇지가 않아. 이렇게 파란 걸 보고 자란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좀 달라. 정서적인 어떤 차이도 초기에는 모르는데 늙어가면서 그런 어떤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핸디캡 같은 건 없으니까 뭐 즐겁게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송현 사는 사람 있니? 송현? 송현 사는 사람은 뭘지? 송현에는 학생이 없는 것 같아. 있어? 혹시 나한테 뭐 질문하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으면 얘기해요, 프리하게. 응? 직업에 대해서 뭐 아니면 뭐 개인적인 것도 괜찮아. 그 다음에 뭐 취미도 괜찮고. 내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공통적으로 선생님이 주신 거더라고. 공통적으로 질문인데 연봉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연봉 중요하지. 연봉 중요한데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겠지만 연봉 물어보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자기가 받았던 최고 연봉을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직업에 있어서 그 정도 위치에 가면 그 정도 받는 거라는 어떤 인포메이션만 줄 뿐이지 그 연봉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정규 임원으로 있을 때 2억 받았다고 그러는 게 그게 2억을 평생 받는 건 아니야. 그리고 지금 그 직원들 도와주면서 상무로 있는데 그거는 퇴직하고 있는 거니까 5, 6천 받는다.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평생 받는 월급도 아니에요. 그래서 봉급 수준은 항상 20% 부족해. 아무리 많이 받아봤자 많이 받아도 여러분들이 생활하면 20%가 부족해. 그게 뭔지는 아마 결혼하면 알 거야. 항상 많이 받아도 부족하다. 그래서 연봉은 많이 받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IT 전공하시는 분들 잘 받는 사람들은 되게 고액 연봉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아주 유수한 세계적인 대기업에 취직하면 결혼도 할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어. 그리고 상품 중학교 다니실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질문이 있는데 글쎄 45년 전에 다녔기 때문에 기억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진 않아.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면 이제 어느 놈은 A 기억, 어느 놈은 B 기억, 어느 놈은 C 기억 이렇게 서로 기억이 달라서 그걸 맞춰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억이 재생이 되는데 스스로 생각하면 그렇게 많지가 않는데 생각나는 거는 오늘 아침에 이제 쭉 오면서 운전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상품 초등학교에서 졸업하고 바로 이제 진학을 했는데 그때 선생님이 우리한테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했던 게 뭐냐면 받아쓰기를 시험 봤어. 초등학교 1학년 하는 애들한테 하는 받아쓰기 시험을 봤어. 그거는 이 중간고사 한번 보고 나니까 얘네들이 지금 초등학교를 졸업한 애들이야 아니야 이런 어떤 의문이 들었나 봐. 선생님이 한심하셨나 보지. 그래서 그런 기억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저희 교장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정서적으로 굉장히 이 색깔 하나만 보고 잘하는 기간이 많아요. 파란 거. 그러니까 여자 선생님이 봤을 때 남학생들이 행동하는 우악스러운 걸 보니까 정서적으로 얘네들이 인간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었었나 봐. 그때는. 하도 지저분하고 노는 것도 지금 여기서 내가 말로 못해. 말로 하면 이거는 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악영향을 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생활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는데 별짓을 다 했다고. 여기 여선생님이 있으면 여선생님들 처음 오시는 분이야. 얼마나 짓궂었는지 기어다녔어. 애들이 앞으로만 기어다녔다는 게 뭔지는 상상해. 하여튼 그런 어떤 짓궂은 애들의 정서가 참 한심스러웠던지 어느 날은 카세트 하나를 가지고 오셨어. 그래서 이제 클래식을 이렇게 틀어주시면서 이 반의 남자애들이 이 음악을 듣고 반응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했겠어.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제대로 잘 클 건가 싶은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뭐 뱀이 있으면 뱀 잡아다가 여기다가 갖다가 뭐 놀고 그때는 그렇게 남학생들이 놀았어. 근데 그런 애들이 잘 컸어. 그런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애들을 가지고 그런 선생님들이 또 열정적인 선생님들이 계셔서 잘 배우고 잘 가르쳐서 지금은 그런 애들도 아주 잘 살아. 그 중학교 2학년, 1학년 때 그랬던 망나니들이 지금은 잘 살아.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 하는데 공부하지 말고 내가 지금 뭘 잘하는 건지 이것저것 해보는 나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공부하라고 그러지. 공부하라는 이유가 학교가 공부하는 데이기 때문에 공부하라는 거야. 근데 공부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선생님들도 그건 다 알아. 근데 선생님들이 공부하라는 얘기는 그냥 여기는 공부하는 거니까 공부하는 데는 공부하는 거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마 시켜주실 거라고. 그래서 잔소리 하실 거라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내가 뭘 좋아하는 건지 내 마음이 어디로 자꾸만 흘러가는지 잘 주시해 보시라고. 자, 내 얘기만 하다 끝났다 이번에도. 나중에 내년에 한번 다시 와가지고 얘기 좀 같이 하자고. 그럴 때는 얘네들이 좀 나한테 질문을 좀 많이 해줘야 돼. 자, 만나서 반가웠고 나중에 내가 여기 내려오면 너희들 좀 볼 거야. 그때 한번 보면 서로 인사하자고. 박수.